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 김태수 솔루션스 아키텍트입니다. 오늘은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AWS IAM과 친해지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AWS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요청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즉 IAM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IAM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도구이며 고객 여러분들의 소중한 워크로드를 지키기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세션에서는 AWS 상에서 인증, 인가, 그리고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AM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AWS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WS를 사용하려면 먼저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션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미 AWS를 사용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정을 만드실 때 사용한 이메일 계정을 루트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이 루트 어카운트는 AWS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혹은 일반적인 관리 업무에도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초기에 작업을 하실 때 몇 가지 중요한 작업이 끝나시면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루트 대신 IAM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IAM은 사용자, 역할, 그리고 페데레이션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콘솔 혹은 CLI로 AWS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강력한 보안을 원하신다면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AM 사용자로 콘솔을 사용하시거나 IAM 사용자 액세스 키 페어로 CLI를 사용하시는 것은 영구 자격 증명으로 사용자가 새로 비밀번호나 액세스 키 페어를 재발급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증명 정보 유출 시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은 시간 제한이 있는 세션 토큰이 발급이 되며 이는 만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만료 후에는 토큰을 재발급받아야 다시 AWS API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사용 자격 증명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보안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IAM을 사용하면 본격적으로 AWS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솔 기반으로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직관적으로 짜여져 있는 화면에 원하는 작업을 클릭 기반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하고 쉽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복 작업이나 대량 작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작업을 콘솔에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AWS 환경에 익숙해지시고 나면 스크립트 기반으로 SDK나 CLI를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C2를 실행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지정해주고 정해진 펑션을 돌리죠. 이 방법은 반복 작업이나 수정은 조금 더 쉽겠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리소스를 관리한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리소스 관리 혹은 환경 관리를 위해 더 나아가면 프로비저닝 엔진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인프라 애저 코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방법론인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혹은 오픈소스 테라폼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환경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환경을 자동으로 배포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개발에 익숙하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언어를 가지고 형상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킷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C# 등을 지원하며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AWS 인프라를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AWS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의 방식이 모두 다르고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결국에는 다 API로 통한다는 사실이죠. 이를 Everything API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클라이언트가 AWS 리소스로 보내는 모든 조회, 업데이트, 생성, 삭제 요청은 모두 API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AWS 자원들끼리 주고받는 요청과 응답도 모두 API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API를 보호하기 위해서 AWS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시그니처를 사용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ynamoDB에 대한 List Tables API의 HTTP 헤더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AWS API는 자격증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AWS의 자격증명은 Access Key ID 그리고 Secret Key ID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ccess Key ID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시되고 Secret Key와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Secret Key를 가진 사람만 생성할 수 있는 HMAC 서명값을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에 IAM 역할과 같이 임시 크레덴셜을 쓰는 경우에는 세션 토큰이 추가가 되죠. 결과적으로 요청이 DynamoDB에 도착하면 AWS는 요청 내용과 비교해서 이 서명값을 확인하고 해당 타임스탬프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결정적으로 이 크레덴셜이 적절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판단을 하여 허용의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AWS API를 직접 HTTP 방식으로 호출하실 때는 위와 같이, 프로그래밍적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아래와 같이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WS SDK를 쓰신다면 SDK가 여러분들을 위해 해당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 시그니처 로직 구현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IAM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IAM은 AWS 전반에 걸쳐 권한을 통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접근 제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증과 인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인증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용자와 같은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인가는 클라이언트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허가된 작업인지를 확인하는 권한 부여의 과정입니다. IAM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로 Identity는 AWS로 요청을 할 수 있는 보안 주체를 AWS 어카운트 내에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Access Management는 어떤 보안 주체, 어떤 리소스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정의하는 도구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덴티티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AWS 계정을 생성한 고객은 기본적으로 계정을 생성할 때 사용한 이메일 계정과 동일한 루트 유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루트 유저는 너무 많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권한을 제어할 수 없는 슈퍼 유저이기 때문에 보안상 자유롭게 사용하기는 굉장히 취약한 계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루트 어카운트보단 IAM 유저를 만드시고 루트 어카운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IAM 사용자는 두 가지 AWS 접근 유형을 가집니다. 하나는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콘솔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접근 유형. 그리고 또 하나는 AWS API 요청을 할 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로 구성된 크레덴셜을 포함해서 인증을 받는 유형으로 둘 다 장기 크레덴셜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근을 하는 보안 주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덴티티인 IAM 역할입니다. 앞에서 사용자는 장기 크레덴셜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명시적으로 크레덴셜을 로테인하지 않는 이상 이 자격증명이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명을 코드에 하드코딩하여 사용하는 것은 키 노출 사고 시 보안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역할은 자동으로 로테이션되는 임시 자격증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 크레덴셜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로 이루어져 크레덴셜에서 더 나아가 임시 크레덴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는 토큰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어슈움 한다고 하는데요. 어슈움을 하게 되면 임시 크레덴셜을 발급받아서 특정 액션을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역할을 사용하는 예시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WS 서비스가 사용자 대신 권한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림에서처럼 EC2가 확장을 위해 오토스케일링에 접근을 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AWS 람다가 아마존 S3에 접근해서 특정 데이터를 갖고 온다든지 하는 API적인 접근이 있을 때 역할을 사용하게 되면 일정 시간 뒤에 타임아웃이 되는 임시 크레덴셜을 가지고 권한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사용 용도는 연계 사용자를 위한 건데요. AWS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IAM 유저가 아닌 외부 보안 주체에게 임시 권한 부여를 위해 IAM 역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과 같이 SAML 같은 연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외부 사용자를 역할과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다른 AWS 어카운트에 접근을 할 때도 역할을 사용하여 좀 더 안전한 접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가 과정인 액세스 매니지먼트는 접근 제어 정책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책은 AWS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JSON 형태로 기술해 놓은 퍼미션 문서입니다. AWS에 요청하는 모든 API 호출은 매번 이 정책을 통해 인가가 수행됩니다. 정책은 앞서 봤던 역할, 사용자, AWS 서비스 자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정책 안에서는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차단하고 할지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데, 가장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명시되지 않은 정책은 deny이고, 또한 명시적 allow보다 명시적 deny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등을 잘 이해하고 정책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IAM 정책은 JSON 포맷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안에 관리자가 여러 조건들을 넣어서 하나의 완벽한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색깔로 강조되는 E, P, A, R, C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프린시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린시펄은 나와 있는 것처럼 접근을 허용 혹은 차단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하는 겁니다. AWS 어카운트, IAM 사용자, IAM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린시펄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지정하는 액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S3에 데이터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S3 데이터를 내려받는 등 개별적인 행위를 지정하는 게 액션입니다. 그 다음에는 리소스가 있습니다. 리소스는 해당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용자가 어디 접근을 허용할지 차단할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있습니다. 컨디션은 제가 말씀드린 P, A, R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조건들을 복잡하게 넣어 좀 더 강력하고 세세한 정책을 만드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IP를 지정한다든지 날짜를 지정한다든지 특정 VPC에만 접근을 허용한다든지 같은 조건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펙트가 있습니다. 해당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할지 거부할지 결정하는 것이 이펙트입니다. 따라서 이 5가지 항목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하나의 정책 안에 5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펙트를 넣으시고 액션과 리소스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조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펙트, 액션, 리소스, 컨디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AWS에 향하는 모든 요청은 인증과 인가의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됩니다. 보안 주체의 서명값을 보고 인증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엔드 조건으로 퍼미션 폴리시를 보고 권한 확인을 거쳐서 인가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EC2가 있고 DynamoDB에 접근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EC2에는 IAM 역할이 연결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DynamoDB에 접근을 하여 리드 라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IAM 역할은 어떤 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액션과 리소스에 아스테리크 표시를 하게 되면 모든 액션과 모든 리소스에 대해 허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과연 정책이 충분히 안전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권한을 열어주었죠. 이 정책은 어드민 권한에 준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정책을 좀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액션에 대해서는 DynamoDB에 대한 액션들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DynamoDB 액션 중에서도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면 더 구체적인 정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소스는 여전히 전체로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소스 역시 보시는 것처럼 DynamoDB 중에서도 특정 리소스만 허용할 수 있도록 기술할 수 있는데요. 테이블뿐만 아니라 인덱스나 스트림 단위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S3와 같은 서비스들도 마찬가지로 버킷 밑에 폴더나 아니면 객체 단위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특정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조건을 정의하면 기존 요청 검사에 더해 요청을 하는 소스 IP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 not IP와 같은 것들을 이런 IAM 정책 조건으로 정의하게 되면 회사 네트워크 외부에서는 임의의 요청을 할 수 없도록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IAM 정책은 사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앞서 들었던 예시는 가장 위에 있는 아이덴티티 베이스 정책으로 IAM 사용자나 정책과 같은 IAM 보안 주체들의 할당이 되어서 권한을 제어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입니다. 그 외에도 IAM 보안 주체가 아니라 그 보안 주체가 접근할 AWS 자원에 할당되는 리소스 베이스 정책, IAM 보안 주체 권한의 최대치를 규정할 수 있는 퍼미션 바운더리,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사용하는 오르가니제이션스에서 가드레일 역할로 사용하는 SCP, 세션, ACL, 그리고 엔드포인트 정책과 같이 특정 유즈 케이스에 사용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각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 하단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션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이덴티티 베이스와 리소스 베이스 정책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덴티티 베이스 정책은 요청하는 주체에 연결이 되고 리소스 베이스 정책은 요청을 받는 리소스에 연결이 되는 정책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지금 보신 그림에서처럼 리소스 베이스 정책에는 프린시펄이라는 한 가지 구문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시펄에는 해당 리소스의 요청을 전달할 수 있는 보안 주체를 기술합니다. 위 예시에는 프린시펄 요청을 받는 S3 버켓에 get 오브젝트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포함이 되어야 있어야 요청이 성립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아이덴티티 베이스 정책과 리소스 베이스 정책 커버리지는 동일 어카운트인지 아니면 크로스 어카운트 환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이덴티티 정책은 접근을 하길 수 있는 정책이고 리소스 베이스 정책은 접근을 받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요청을 허용 또는 차단할지 위한 정책을 양쪽에 다 기술한다면 그 정책의 내용이 겹칩니다. 이때 동일 어카운트 환경이라면 두 정책의 합집합의 형태로 요청 권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크로스 어카운트 환경에서는 교집합의 형태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쪽에만 정책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어카운트에는 요청이 허용될 것이고 크로스 어카운트 환경에는 요청이 거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정책이 모두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deny 정책이 우선된다는 원칙에 따라 동일 어카운트 그리고 크로스 어카운트 환경 모두 요청이 차단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인증과 인가, 사용자와 정책과 같은 IAM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AWS 상에서 안전하게 IAM을 사용하기 위해 어떤 점을 기억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 모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사례를 해당 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모범 사례는 저희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루트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요. AWS 계정을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디폴트 유저이며 권한을 조정할 수 없는 슈퍼 유저입니다. 따라서 루트는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일반적인 관리 업무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루트를 사용하는 곳은 단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계정을 생성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IAM 사용자를 만들 때입니다. 그 후 루트 계정 액세스키 페어는 아예 삭제를 하시거나 비활성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루트 계정에는 추가적인 인증 체계인 MFA를 활성화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루트뿐만 아니라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주요 사용자들에게는 모두 해당하는 프랙티스입니다. 이때 제말토 토큰과 같은 하드웨어 타입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앱과 같은 소프트웨어 타입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IAM 사용자를 다수의 사용자들이 함께 공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IAM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IAM 사용자에게 불필요하게 권한이 크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보안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히 누가 한 일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제 사용자와 IAM 사용자는 1:1 매핑이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권한을 가진 여러 명의 IAM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IAM 그룹을 이용하여 관리 포인트를 줄일 수도 있고 이때는 퍼미션 바운더리를 설정해서 그룹에 속한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권한을 제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 관련해서는 당연히 꼭 필요한 권한만 허용해주는 최소 권한 부여의 원칙이 중요할 텐데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IAM Access Advisor입니다. Access Advisor는 정책에 포함된 각 서비스를 실제 보안 주체가 언제 마지막으로 접근했는지 추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른 뒤에 해당 보안 주체가 거의 접근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보안 주체에게 불필요한 권한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아마존 S3와 같이 중요한 데이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서비스에는 서비스 단위가 아니라 아예 액션 단위로도 액세스 애드바이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세스 애드바이저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자동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안 역시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IAM 역할이 보안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IAM 역할은 AWS 사용자라면 끊임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IAM 역할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AM 역할을 부여하는 액션 자체의 제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사용해서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면 개발자에게 EC2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과 IAM 역할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요. 이걸 AWS에서는 패스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처럼 부여자에게 EC2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한정시켜서 EC2가 특정 IAM 역할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IAM 역할은 크로스 어카운트 환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A 어카운트 EC2가 B 어카운트 다이나모DB에 접근 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덴티티 베이스 정책과 리소스 베이스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로스 어카운트 역할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A 어카운트 EC2는 다른 어카운트의 IAM 역할을 어슘할 수 있는 정책을 부여하고 B 어카운트에는 다이나모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IAM 역할을 만들고 거기에 A 어카운트가 정책을 어슘할 수 있게 신뢰 정책을 추가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장기 크레덴셜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훨씬 안전하게 크로스 어카운트 접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 자격증명은 장기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 IAM 크레덴셜 리포트를 활용하여 IAM 사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체 주기가 지난 IAM 사용자의 자격증명들을 파악해서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해서 정책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개의 조건을 AND 그리고 OR 로직으로 중첩할 수 있고 액션과 리소스에 추가적으로 조건부 제약을 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맞춰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IAM은 AWS의 모든 권한 제어를 담당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서비스에 걸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전반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IAM을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IAM 활동 감사와 관련된 핵심적인 서비스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클라우드 트레일 API 로깅 서비스입니다. AWS에 행해지는 모든 활동, 즉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등 모두가 클라우드 트레일에 로깅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감사 활동의 핵심적인 기본 데이터가 됩니다. 이와 같은 특성상 클라우드 트레일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슈의 경위나 원인을 파악하고 트러블 슈팅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안 서비스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보안이지만 보안뿐만 아니라 단순히 구성상의 트러블 슈팅을 할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퍼블릭 혹은 크로스 어카운트 액세스를 검사해서 외부와 공유되는 리소스, 예를 들면 아마존 S3 버켓이나 IAM 역할 같은 것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아노말리티를 판별하기 위해서 로직 기반 추론을 사용하여 판단을 하고 사용자 지정 규칙을 통해 결과에 관한 알림을 자동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 듀티가 있습니다. 가드 듀티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위험 탐지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트레이나 DNS 로그, 그리고 VPC 플로우 로그 기반으로 다양한 해킹 시도나 보안 위협을 탐지해주는 서비스로서 크게 EC2 유형, S3 유형, 그리고 IAM 유형으로 나뉘어 IAM과 관련된 명백한 위험 활동이나 비정상적인 활동을 사용자가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허브는 앞서 말씀드린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나 가드 듀티 외에도 다양한 AWS 보안 서비스를 통합하여 AWS 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 및 규정 준수, 현황을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대시보드 서비스입니다. IAM 관련 보안 이슈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IAM 어드밴스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IAM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AM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기존 역할 기반이 아니라 각 리소스가 가진 속성을 기반으로 접근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역할 기반 방식을 통해서 접근 제어를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의 접근 제어를 할 때 퍼미션 정책을 모두 따로 관리해줘야 합니다. 관리할 정책이 아주 많거나 애자일하게 사업이 확장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 관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AWS에서는 속성 기반 접근 제어 방식을 제공합니다. ABAC은 IAM 보안 주체의 요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태그를 이용하여 단일 정책으로 각기 다른 리소스에 재사용 가능한 접근 제어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 인가 과정이 정적인 리소스 ARN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안 주체가 가진 태그와 리소스의 태그가 일치하는지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동적인 권한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드민은 담당자들에게 각자 프로젝트 태그와 일치하는 AWS 리소스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단일 IAM 정책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각 프로젝트마다 IAM 정책을 만들 필요가 없고 프로젝트에 리소스가 더해지더라도 정책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AM 인증 및 인가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그 인증 범위를 내가 가진 클라우드 계정을 넘어서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크로스 어카운트가 하나의 예가 될 텐데 그 사례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온프레미스 환경과의 연결도 IAM을 통해서 연동할 수 있는데요. 아직 온프레미스가 남아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액티브 디렉토리와 같은 솔루션으로 싱글 사인온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라면 거기에 IAM을 통해서 AWS 환경도 기존의 인증 체계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AWS는 SAML뿐만 아니라 오픈ID 커넥터를 이용한 소셜 인증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요구사항을 갖고 계신 고객분들은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리해야 될 계정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AWS는 멀티 계정 중앙 거버넌스 및 관리 서비스인 Organization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rganizations는 SCP를 사용해 각 사용자 접근 정책을 조직 구조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IAM 정책을 이용해 사용자 그룹의 폴리시 권한 정책을 정의하는 것처럼 계정과 조직 레벨의 정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SCP는 다음과 같이 IAM 정책과 동일한 문법을 사용합니다. SCP가 연결되어 있는 계정 내 보안 주체들의 실질적인 권한은 SCP에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권한과 해당 보안 주체에 연결된 권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권한의 교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정에 적용된 SCP에서 허용하는 유일한 작업이 아마존 EC2 작업이고 동일한 AWS 계정 내 보안 주체의 권한이 EC2 작업 및 아마존 S3 작업을 모두 허용하는 경우 보안 주체는 EC2 작업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Organizations를 사용하면 다중 계정을 중앙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AWS에서 IAM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책 구조와 종류를 살펴보았고, IAM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AWS가 제공하는 모범 사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IAM에 국한되지 않는 워크로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살펴보았으며 다중 계정 환경에서 Organizations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IAM을 사용하여 안전한 AWS 사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55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 및 심층적 강의실 교육을 통해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지금까지 들어준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션을 만들기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면 참고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솔루션스 아키텍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